단백질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고기, 우유, 계란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금치나 케일 같은 채소에는 칼로리 대기 소고기보다 2배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단백질에 대해 오랫동안 열광해왔지만 영양학 권위자인 T. 콜린 캠벨 박사는 그의 저서 호울에서 이 통념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암의 주범이 식물성 단백질이 아닌 동물성 단백질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단백질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의 실제 양은 얼마인지, 그리고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건강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단을 위한 올바른 단백질 섭취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단백질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우유와 고기가 건강에 좋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숭배하는 경향이 강하죠. 캠벨 박사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사회는 우유와 고기가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 때문에 이런 우리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이러한 식품들이 실제로는 건강에 아주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캠벨 박사는 독성 약품과 위험한 수술로 우리 몸과 싸우는 대신 몸에 좋은 식물성 음식을 먹고 기름과 소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설탕과 백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길이라고 말이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우리의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식단은 단순합니다. 몸에 좋은 식물성 음식을 먹고 기름과 소금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만을 사용하며 설탕과 백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중요한 것, 최초의 물질이라는 의미처럼 생물체의 성장, 신체 조직 유지, 효소 및 항체 형성 등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유기물입니다. 특히 아기와 어린 동물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 가장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흥미롭게도 모유의 단백질 비율은 아기의 성장 속도에 따라 점차 낮아집니다. 생후 180일에 몸무게가 2배 되는 인간 아기의 모유 단백질 비율은 평균 1.6%이며 칼로리 대비로는 7%입니다. 놀랍게도 포도 1.3%, 산딸기 1.5%, 대추 2.2%와 같은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의 단백질 비율이 모유와 비슷합니다. 동물의 젖은 인간의 젖보다 훨씬 높은 단백질 함량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소는 3.5%, 양은 6.5%, 고양이는 9.5%입니다. 특히 육류와 같은 동물식품은 칼로리 대비 단백질이 50%에 육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인간이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유아기에 필요한 양보다 약 7배 더 많은 양을 성인이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이 되면 몸은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단백질은 주로 손상된 세포를 수선하고 교체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성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 양은 더욱 줄어듭니다. 단백질은 몸의 주된 연료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주로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얻어집니다. 몸은 탄수화물과 지방은 저장할 수 있지만 단백질은 저장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을 연료로 사용하려면 질소를 분리하는 비효율적이고 몸에 부담을 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되거나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로 변환된 후 간에서 요소로 변화해 다시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데 이는 간 기능 저하 및 신장 질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단백질은 체내 산성화를 유발하는데 이를 중화하기 위해 우리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야 사용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발병의 원인이 됩니다. 19세기 독일 켜화학자 바론 본 리비흐와 생리학자 카알 본 보이트는 육체 활동이 많은 남성이나 성장기 동물을 기준으로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100에서 125g으로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준이 의료계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고단백 식사가 몸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을 낳았습니다. 이후 많은 실험에서 하루 30에서 40g의 단백질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맥스 루브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섭취하는 전체 칼로리의 약 4% 정도가 단백질 형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면 약 23에서 23g의 단백질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은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고 있으며 오히려 단백질 부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는 신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단백질은 혈액 속 질소년정을 높여 두통, 전신 통증을 유발하고 간과 신장, 부신 등 신체 호르몬 조절 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알레르기로 오인되는 많은 증상도 사실은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독성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T. 콜린 캠벨 박사는 단백질 섭취와 유방암, 전립선암, 폐장암, 개장암 사이에 강력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위에서 부패해 독성 암모니아로 다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니트로사민으로 변합니다. 2014년 셀 메타볼리즘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중년은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4배 더 높았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많은 황함유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황산을 생성합니다. 이는 혈액을 산성화시킵니다. 몸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야 사용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발병의 원인이 됩니다. 마크 헥스텟 박사는 골다공증은 칼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서구 선진국 부자들이 골다공증에 더 많이 걸린다고 지적합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간에서 독성 암모니아를 요소로 변화해 신장에서 이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는 간 기능 저하 및 신장 질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허버트 M. 쉘튼 역사는 단백질을 적게 섭취해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더글래스 그레이엄 박사는 단백질 과다 섭취가 독혈증, 소화장애, 자가 면역 기능 장애, 아르트라이티스, 조기 노화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파아보 아이롤라 박사도 농표, 정신분열증, 아테로성 동맥경화, 심장병 등 언급하며 과다 단백질이 조기 노화의 원인이 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경고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아미노산입니다. 몸은 외부에서 섭취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사용하고 심지어 체내 단백질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삽성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과 림프계에서 아미노산이 순환하고 있으며 간과 세포에 저장되어 있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공동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24시간 이용 가능한 은행과 같습니다. 몸에서 만들 수 없어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지만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하나의 식품이나 한 끼 식사에서 한 번에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미노산 공동관리 시스템 덕분에 다양한 식품을 통해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식을 하는 동물과 달리 초식동물은 풀, 덩글류, 곡류 등을 섭취하며 단백질 부족을 겪지 않습니다. 과일, 야채, 견과류, 씨앗류는 모든 필수 및 비필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미네랄, 비타민, 효소 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특히 바나나, 토마토, 아몬드, 브로콜리 등에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되어 있으면서 소화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육류에는 탄수화물이 매우 적어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독성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반면 과일, 야채, 견과류 등은 충분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함유하고 있어 단백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단백질 과다 섭취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도한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뼈 손상, 간과 신장 질환, 암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과일, 야채, 견과류 등 식물성 식품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훨씬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우리 자신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해줄 식물성 위주의 식단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